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래머홀릭 어느덧 대망의 26강 어법의 마지막 강좌까지 왔습니다. 숨은 도치 구문에 의해 해서 오늘은 본격적인 도치를 설명할 텐데요. 오늘 26강을 끝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어법을 설명하는 시간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교재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에는 이제 어법 적용해서 2015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 14, 13, 12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우리 관계회사 편 끝나고 나서 6월달 모편까지 즉 2016학년도까지 풀어봤다면 총 5개년 기출문제들은 다 풀어보게 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충분하게 많은 문제 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기출되어 있었던 수능형, 그 다음에 6월, 9월 모편까지 다 풀어보게 되면 사실은 5개년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걸 적용하는 연습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도치 구문이 끝나면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이제 어법 적용 연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구문 독해 편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 25강 끝날 때쯤 미리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27강부터 어법 문제를 풀 텐데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습을 잘 부탁하지 않는 나이긴 하지만 문제를 풀어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스형 문제가 있고 밑줄형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2016학년도 우리의 요즘 수능 태세로는 어법 한 문제니까 밑줄형 문제가 있을 거고요. 밑줄형 문제라면 거의 다 3점 배점짜리가 많을 건데 예년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박스형 문제들도 등장할 겁니다. 박스형이라면 사실상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뭐 묻는지가 보이면 답은 사실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스형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밑줄형 문제가 되려면 여러분들 밑줄형 문제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본동사가 하나인지 이게 대절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인지 혹은 관계대명사인지 그래서 불완전해야 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저는 다음 시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본격적인 해석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막 꼼꼼하게 해석하는 시간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해석해 갖고 그리고 각각 밑줄마다 박스마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해 갖고 오세요 라고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그건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늘 본격적인 또 26강 도치 구문은 여러분의 교재 64, 65페이지입니다. 도치 구문은 제가 또 경우의 수로 나누자면 5가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내겠습니다. 5가지의 도치 구문 중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실상 시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또 긴장 놓지 마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험의 빈도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치가 도치 구문으로 등장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형태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긴장하시면서 26강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도치 구문 설명하기 전에 우리 복습해야죠. 어쩌면 복습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왜냐하면 우린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적용 연습을 들어갈 거니까요. 그죠? 자, 가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수히 강조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박자를 맞출 거라고 믿습니다. 쭉 보시다 보면 동사는 크게 시제 맞니, 태 맞니, 수일치 맞니 이 3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뭔 소린지도 이제 이해되시죠? 수일치를 우리가 9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태라고 하는 게 능동태, 수동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건 동사예요. 그러나 능동태, 수동태라면 또 BPP를 가져야 하고요. 그런데 능동수동이라는 ing, ed 형태만 갖게 되면 그건 또 분사니까 분사의 태와 동사의 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태가 들어가면 동사라는 뜻이고요. 분사라면 능수동이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고요. 품사도 다르잖아요. 동사와 형용사. 어쨌든 수일치 9가지들 머릿속에서 쫙 교재 맨 앞에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하시면 되고요. 태요? 우리는 이걸 문장의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상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와 타의 차이였습니다. 자동사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 안 돼. 우리말 해석상 수동이 이뻐. 조심해.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돼.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수동태 돼야 해. 조심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의 형식을 10가지로 나눴던 거죠.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3형식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 rise, raise, rose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3형식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동사, 4형식 목적어 둘 다 있어야 능동태.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라면 4형식인지도 조심해야 돼. 왜냐? 4형식이라면 목적어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거든.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친구들, 5형식에서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친구들, 사역동사, 지각동사, 나머지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 10가지 팍 정리했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파노라가 막 지나가야 합니다. 시제는 경우의 수로 4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사실상 이 안에 시제 개념, 현재 완료가 뭐였지? 대과거가 뭐였지? 과거 완료는 뭐였지? 이런 거. 시간, 조건, 부사절 이런 거 있었죠. 가정법 했었습니다. 가정법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를 묻는 건 고1, 2 내신 정도에서나 등장하고 실제 우리한테 도치가정법, 혼합가정법, if가 아예 생략되어 있는 대용어구의 가정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묻는다. 시제의 일치, 불일치도 있었습니다. 어쩔 땐 시제 일치를 해야 하고 시제 일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suggest, insis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였고 제가 이 안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거 뭐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있네. it is time that 구문이 있네. suggest, insist that 구문이 있네 하면서 설명했던 것도 기억하셔야 하고 이 안에 사실상 조동사 구문, 관용어구도 정리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편이 큰 그림이 끝났다면 우리는 다음에 형용사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주어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주어 자리에 구와 절 얘기를 시작으로 명사구, 명사절 때문에 주어가 길어질 수는 있지. 근데 그 명사를 다시 형용사구, 형용사절로 또 수식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해석이 안 된다는 구문 독해가 어렵대지. 그러니까 어법 문제 문장이 점점 길어지니까 관계사 분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 하면서 설명했던. 특히나 우리는 이 분사를 제가 분사 오류 총정리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분사 오류 총정리 3가지 ing, ed 나왔던 거 무조건 분사라고 착각하지 마. 동명사 ing일 수도 있어. 동사 ed일 수도 있어. 시험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이런 얘기야. 또 분사? 너 무조건 주어 찾아서 능동의 ing, 수동의 pp 이러면 안 돼. 각각각 경우의 수 6가지별로 능수동 결정하는 게 다 달라. 뭐 무슨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 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가 목적어를 다시 주어로 가정해서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는 주어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라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하는 게 다 달랐으니까 그것도 조심해. 사람이라 해석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장가 탕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라고 했던 주의사항이에요. 관계사 판별법 7가지나 정리했습니다. 그중에 저번 시간 처음 복습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진귀한 얘기를 하나 했었죠. 어떤 친구가 대건대랑 대절이랑 묻더라. 대절이라면 앞에 선행사 없고 완전한 게 당연해. 원래 대절의 대은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해. 그럼 여러분들 구문 독해할 때 아마 주동처럼 보일걸? 그러면 중간에 뒤에 걸 버리거나 주주동동처럼 보이면 사이에 걸 묶거나 그러면 아마 해석하기가 이쁠 거야.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게 아마 우리 수능 기출문제에서 다음 시간 나올 때 똑같이 보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대절의 대은 그런데 앞에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 선행사는 아니야. 근데 그걸 동격의 대절이라고 해. 근데 동격의 대절에선 대은 생략할 수 없고 해석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라고 하는 동격으로 해석해야 해 라고 했던 주의사항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투부정사와 ing 편, 뭐 to만 쓰는 놈, ing만 쓰는 놈, to도 ing도 둘 다 쓰는 친구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묶음 정리했던 거 혹은 전치사 to 같은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접속사 전치사보다 등위 접속사는 뭐 늘 등장하는 친구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to, ing 맞추려고만 하지 마. 본동사 개수세. 본동사 하나면 니네가 좋아하는 거 to, ing 맞춰. 근데 본동사 2개라면 동사 시제 맞춰야 돼. 출제자는 항상 2번째 거의 경우의 수로 시험 문제를 내 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의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형용사 부사편 저번 시간을 끝으로 5가지가 모두 끝났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 써야 해. 부사처럼 해석돼. most, almost, like, alike 헷갈리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있는데 쉽게 말하면 A자 들어가면 명사랑 같이 못 써? 이런 얘기 했었죠. 3번째,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 다 쓸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문장 봐. 앞문장이 완전하면 부사 갖다 쓰면 되고 불완전하면 형용사 갖다 쓰면 돼 라는 얘기했죠.
네 번째, enough가 형용사도 부사도 다 된다?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명사랑 같이 쓰이면 앞에 놓아두고 명사 아닌 놈과 쓰이면 뒤에 갖다 놓으면 돼 라는 얘기야. 그것과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라고 했던 high, highly, 이건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보단 같은 부사로 봤을 때 주의해라. 둘 다 높게 몹시 뭐 이렇게 해석이다. 추상적이냐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이런 걸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물리적 추상 정도 모르겠니? 그래? 그러면 매우 very를 한번 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 그러면 답 찾기 좋을 거야 라는 얘기했었습니다. late, lately, 형용사 부사의 차이도 있지요. 형용사라면 늦은 최근에 일테지요. 부사의 차이도 있죠. 부사는 늦게 최근에 라고 되겠죠. 형용사인데 늦은이라는 뜻 말고 작고 한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형용사 부사를 5가지 정리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답니다. 어법에. 오늘 제가 도치구문 배운다고 했죠. 네, 도치구문 배우고 결론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다 했고요. 빠져있는 게, 우리 그래머홀릭에 빠져있는 게 몇 개 있다고도 제가 시인했습니다. 유사관계사라는 것도 빠졌고요. 사실은 비교급도 빠졌습니다. 근데 비교급은 제가 6월 모평 풀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야 이걸 왜 한두 시간을 걸쳐서 설명하냐,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요약 정리한 게 있었습니다.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부정대명사 빠졌습니다. 부정대명사가 부정하는 명사가 아니고 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로즈를 좋아한다? 그럼 그 누구나가 누군지 정해져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정할 수 없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one, another, the other.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아주 가끔 등장하는 친구들이죠. 그것도 빠졌습니다. 근데 선생님 다른 것들은 됐다고 쳐도 부정대명사는 시험 문제 좀 보이던데?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뒤에 기출문제쯤에서 한번 부정대명사 언급을 할 겁니다. 이런 걸 빼면 여러분들하고 저랑 하는 게 지금 30강 내에 수능 어법에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토익, 토플이나 공무원 어법은 뭐 다를 줄 아세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정말 뭐 이제 대학교에 가서 심도 있게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럼 이 큰 그림에 더 세부적인 것들을 붙이면 돼.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수능 어법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기본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내용에서 간과하거나 실수하거나 오류 낼 것들을 그냥 나름대로 정리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믿으셔도 되고, 또 다른 수능 어법 교재를 여러분들이 끌적끌적 거리시는 것도 사실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턴 문제 적용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서 부족한 개념들, 말하자면 구명 메꾸기 정도? 메꾸기 정도의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복습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학습 목표 도치구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64, 65페이지만 펼쳐놓으신 상태로요. 또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명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Gives me peace and love, makes me feel so fine. 자, 도치구문도 경우의 수로 나누면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칠판한 3통 쓰면 1시간 훌쩍 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복잡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유념해서 들으세요 라는 당부 말씀도 앞서서 드렸고요. 자, 도치구문 갑니다.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원래 문장이 주어, 동사, 뭐 목적어나 보어 뭐 이 순서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의문문이라면 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명령문이라면 동사의 원형으로 쓸 수 있지만,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명령문도 주어가 생략했을 뿐이지 명령문의 주어는 사실상 다 유예요. 밥 먹어. 너 밥 먹어.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래서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떤 문법적인 교치를 갖게 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5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까 하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장이 도치되는 거 경우의 수 물어보면 알아. 대충 또 어디서 우리는 들은 게 늘 많다니까. 그러니까 잡지식증을 그냥 5가지로 나열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부정어구가 문두에 있는 경우. 부정어구가 문두에 있는 경우. 많이 들어봤죠. 부정어구가 맨 앞에 들어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제가 예문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64페이지 보시면 never, not, 부정어구, nor 구문해서 어떻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지 예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뭘 따로 한 가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No sooner than 이라고 하는 구문이 등장합니다. No sooner than은 우리 친구들 해석상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이거랑 똑같은 구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법 문제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요. No sooner than 구문이면 얘도 부정어구로 문두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치 문제로도 나오지만 또 다른 양상으로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을 열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다. 내가 방문을 열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다 라고 하는 지문을 no sooner than으로 만든다면 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으면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방에 들어온 게 먼저예요? 불이 켜져 있던 게 먼저예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으면 방에 들어온 것보다 불이 켜져 있었던 게 먼저입니다. 맞죠? 그래서 시제 차이가 납니다. 방에 들어왔던 게 과거라면 불이 켜져 있었던 건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네, 대과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네? 그러면 들어온 거보다 불이 켜져 있었던 게 먼저니까 시제 차이가 난다? 방에 들어온 건 주어 과거 시제라고 치면 불이 켜져 있었던 건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니까 대과거. 즉 had pp를 쓰는 거죠. 그러면 주어 had pp 형태를 쓰게 됩니다. 시제 차이가 과거와 대과거 둘의 차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는 도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had 주어 pp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no sooner than 구문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주로 등장하냐면 시제 문제로 등장하거나 지금처럼 과거랑 대과거랑 둘의 시제 차이가 나니까 시제 문제로 등장하거나 또는 지금처럼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갔기 때문에 도치 구문으로도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문은 어차피 제가 64페이지에 부정어구 예문을 써놨으니까 그거보다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할 수 있는 no sooner than 구문을 갖고 이야기를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되신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다. 가정법에서. 뭐가 생략되면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런 구문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시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if라도 좀 있어줘야 이게 가정법인갑다 하고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뭘 들여다볼 텐데 이게 뭐 if조차도 생략되어 있으니 이걸 가정법인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판별법 같은 거 얘기해 줬죠.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 이러면 안 돼.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면 분사구문. 그럼 생략된 주어 찾아야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잖니? 그러면 아마 너한테 가정법 시제 묻는 걸 거야. 그러면 if 복원시켜. if 복원시키면 주어 동사 도치 안 된 상태로 원래 주어 동사의 순서를 갖추겠지. if 복원시켜서 시제가 맞는지 판단하렴. 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가정법 시제를 묻는 것처럼 등장한다고요. no sooner than 구문도 본격적인 도치 문제를 묻는 것보단 시제 문제를 묻는 게 더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정리하지만 요약 정리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시제같이 도치같이
얘도 도치 같지만 실제는 가정법 시제 같이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는 있다라고 한 거. 세 번째 가겠습니다. 부사가 문두에 나오면 이것도 또 우린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사가 문두에 있으면 주어 동사는 도치된다. 쉬운 예문부터 한번 갈까요? There is an apple. There is not, there are. 유도부사 이러면서 고1 때 배웁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부사기 때문에 얘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죠.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만 존재 의미로 있다, 없다 이런 뜻이 되면 이형식 된다고 했죠. 사과가 있다 이거였어요. 원래 문장 쓸게. An apple is there. 이거였을 거야. 사과가 있다. 뭐 거기에든 뭐든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아무 효과 없거든. 영향을 주지 않거든. 그러면 이걸 부사가 문두로 나와. There.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하라고. There is an apple. 이런 문장 된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아니 수일치에서 There is not, there are 같은 경우 부사가 문두에 있으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니까 결국엔 진짜 주어는 뒤에 있으니까 얘 보고 시제가 단순지 복순지 찾아야 해 이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에 문두가 있는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한테 또 뭐처럼 시험 문제를 묻느냐 하면 수일치 문제처럼 도치되어 있는 건 맞는데 수일치 문제처럼 묻습니다. 그러니까 도치 구문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험 문제 얘들아 많이 등장하진 않아. 근데 어떻게든 변형돼서 나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얘 부정 어구가 있어서 문두에 도치된 거거든요. 그러나 노순월된 갖고 시제 문제, 도치이면서 시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하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우리 그 가정법 시제편에서 배웠어요. 물론 도치이지만 가정법 시제처럼 제 똑같이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을 거야. 자, 가정법 시제처럼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부사가 문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사 때문에 도치된 거지만 실제는 또 우리한테 수일치, is 쓸래, are 쓸래 이런 건 이제 도치된 거니까 뒤에 주어 갖다가 찾아서 시험 문제 4개 이런 식의 양상들이 출제된다고요. 그래서 도치는 정확하게 도치만 묻는 게 아니라 도치를 향해 수일치, 도치를 향해 시제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많은 게 도치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른 예문 써볼까? A teacher comes here. comes here. 선생님 여기 오신다 이 문장이요. 이걸 제가 또 도치하고 싶어요. 부사가 문두로 나와요.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되라고 했어요. 그럼 here comes a teacher. 그러니까 여기에 come 쓸래, comes 쓸래 이렇게 수일치 문제가 등장하면 얘가 주어니까 얘 갖고 수일치 맞춰 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오신다. Here comes a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요거까지 이제 따라갔는데 우리 애기들한테 내가 또 물어보면 그럴걸? 예. 우리 회화 표현 중에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런 구문 알죠? 여기 있어요 할 때 뭐 써요? Here you are. Here it is. 이상하다. 예문. Here you are. Here it is. 분명히 이거 여기 있어요라고 듣기 평가할 때도 회화에서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그럼 선생님 이게 우리가 배운 거에 위배되지 않아요? 얘 부사가 문두로 나갔으니까 이 주어 동사 here are you, here is it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왜 도치를 안 했죠? 네. 여기가 부사가 문두로 나갔을 때야.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그런 법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치한 건 an apple, 사과, 명사입니다. A teacher, 명사입니다. 근데 you, it 이런 건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이런 거죠. 대명사로 쓴 거죠. 그러니까 rose가 온다. 그러면 here comes a rose 하면서 도치했을 거예요.
근데 그녀가 온다. 그러면 그녀로 대명사로 받았으면 here she comes 하면서 썼을 거라고요. 부사가 문 뚫어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도치하는 게 아니고요. 부사가 문 뚫어 나갔을 경우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예외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또 예외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따로 암기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우의 수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부정어구가 문 뒤에 있으면 도치한다.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한다. 세 번째 부사가 문 뚫어 나갔을 땐 도치한다. 그러나 그 부사에 대명사 주어가 등장했을 땐 그땐 도치하지 않는다. 되셨어요? 오케이.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only가 문 뒤에 있을 경우 도치합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피디님 이거 같이 잡아주실래요? 네. only가 부사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치한다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only는 품사가 두 개입니다. only you 노래할 때 나오는 그 only you는 you 명사 수식했잖아. 형용사이기에 명사를 수식한 거거든요.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형용사일 땐 안 되고요. only가 부사일 때 문두에 있으면 도치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번과 4번 이야기는 도찐개찐이란 소리예요. 근데 이상하게 only가 문두에 있을 때는 애기들이 잘 똑같은 부사가 문두에 있어서 도치된 건 잘 모르더라고.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애기들이 잘 이해 못하는지도 제가 알고 있죠. Only at my school does one find good teachers. 이제 3원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only at my school does one find good teachers 이랬어요. 그럼 일단 이 문장 해석부터 할게요. 단지 우리 학교에서 하나를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 다시? 단지 나의 학교에서 하나를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 그래? 그럼 원이 꼭 하나라고 해석하지 않고 부정 대명사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단지 나의 학교에서 누가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 이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게 뭐지? 아니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문장 긴 것도 아니죠. 이 짧은 걸 왜 못하냐고. 내가 원문으로 바꿔볼게요. 원문으로 써놓으면 다 해석하죠. One finds such good teachers only at my school. 해석해봐요. 원은 누구나 부정대명사. 사람들은 찾는다. 우리는 뭐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을 여기 서치 없었네. 좋은 선생님들을 찾는다. 단지 우리 학교에서만. 해석됩니까? 다시 붙여줘요. One finds good teachers.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들을 찾는다. 단지 at my school. 우리 학교에서만. 뭐 딴 학교엔 좋은 선생님이 없다라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서 참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낸다.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얘는 해석되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되는데 얘는 해석이 안 된대. 뭐야 아이들이. 자, only가 문 뚫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만들게요. 다시. 그러니까 이 친구가 only로 나가서 얘랑 똑같이 만들어지면 도찐 개찐인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단지 우리 학교에서만 좋은 선생님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문장을 도치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랑 똑같아지겠지만 잘 모른다고 하니 only 앞으로 나간다. 전치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 아무데나 가도 돼 사실은. At my school 따라갈게요. 자, at my school, only at my school. only가 문 뚫어 나갔어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는 도치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finds one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에이구. 내가 그래서 널 싫어해. You love me. 너 나를 좋아한다. 그지? 그 의문문으로 바꿔봐.
Do you love me? 하지 않니? You love me. 아,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의문문으로 바꾸면 Do you love me? 일반 동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두 동사를 대신한다. 이거 아니야.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는 지가 앞으로 도취할 건데 못 나가서 두 동사를 대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 지금 3인칭 단수에 s 붙였으니까 does 들어가면 돼요. 어쨌든 동사가 먼저 나갔죠. 그럼 주어 찾아야죠. 주어 동사는 도취됐죠. 주어 동사는 도취됐죠. 그리고 얘 find 단어 그대로 써야죠. 요번엔 s를 또 쓸 필요가 없죠. 왜? 얘가 3인칭 단수라는 걸 얘기해 줬으니까. 아, 이거랑 똑같아. She loves me.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나? 의문문 만들어봐. 그래, 3인칭 단수니까 does she love me? 이렇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인칭이라서 does로 나가고 원래 원형 finds가 아니라 find로 풀어줬다고. 원님은 find, 나머지는 똑같이 써. Good teachers. 볼까? Only in my school does one find good teachers. Only in my school does one find such good teachers. 똑같네. 그럼 선생님 해석은요? 딱 보고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참 바보스럽게 단지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를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을 이랬거든. 근데 딱 보고 문장이 뭔가 이상하네. 아, 언니가 문자로 나갔구나. 그럼 얘 주어 동사 도취한 거구나. 주어 동사 도취한 거니까 내가 도취하지 않은 상태로 원래 찾으면 도취를 했으니까 얘가 주어일 테고 도취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얘 finds. 얘가 일반 동사인데 못 나가니까 does로 나갔을 뿐이구나. 그럼 이렇게만 세워두면 one finds good teachers.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을 찾을 수 있다. 단지 우리 학교에서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지문이 기출됐는데 이렇게 쉬운 문장인데 그러니까 뭐 부사가 문들어 나가면 도취된다. 알고 있대. 근데 막상 부사를 문들어 내보내서 도취를 시켜놨더니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네 해석과 정답 재석은 전혀 다르겠죠. 네 해석과 정답 재석이 다른데 정답을 맞힐 확률은 없겠죠. 이렇게 언니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됐어요? 그럼 또 요쯤 되면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네요. 아니 얘 있잖아요. 얘 A teacher comes here. 그럼 부사가 문틀어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취됐잖아요. 근데 그럼 일반 동사니까 지가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동사가 못 나가니까 얘도 예를 들어 here does 3인칭 단수니까 comes teacher come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일반 마치 의문문에서 you are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다를 의문문 바꾸면 are you a teacher? 주어 동사 바꾸죠. 그러니까 비동사 같은 건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you love me 이런 건 의문문 바꿀 때 do you love m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지가 앞에 못 나가서 do라는 걸 대신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가 지가 바뀐 거 이해되는데 얘는 왜 일반 동사인데 do 같은 거 대신 안 쓰고 지가 나갔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넌 또 되게 멋진 아이야. 자동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인데 자동사는 도치될 때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here does a teacher come 해도 문법적으로 봤으면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왕래 발착 동사 기억나지? appear, become, consist of 이런 거 기억나지? 그런 자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냥 주어 동사로 도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타동사의 일반 동사들은 지가 갑자기 도치가 못 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 동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요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4가지 경우요. 한 가지 5번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면 오늘 끝날 것 같네요. 5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나도 그래 할 때 쓰는 거 뭐 있니? me too 하면 너 나한테 혼난다. me too 말고 나도 그래 뭐 그럴 때 so am I, so do I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오케이. so am I 구문입니다. 아니 얘는 잘 봐. 부정어구가 문틀어 나간 것도 아니야.
뭐 부사가 문들어 나간 것도 아니야. 가정법에서 뭐 if가 생략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주어 동사 도치했잖아. 왜? 이건 알아야지. 자, 예문 또 들까요? I'm hungry. 아우, 나 배고파. 나도 그래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So am I. 도치됐어요. 아,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부정문이면 I am not hungry. 나 배 안 고파. 나도 안 고파. 나도 그래. 그럴 때 neither am I.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neither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했지 라고 설명할 수는 있는데 긍정문일 때 so am I 주어 동사 도치된 건 원래 그런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라고 묻지 마세요. 문법적인 기존의 법칙이에요. 자, 과거라면 I was hungry, so was I. I was not hungry, neither was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자자자. I love you.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사실은 나도 그래. 나 너 사랑해. 그럼 나도 그래. 그럴 땐 so love you 이렇게 쓰니? 아니잖아. 일반 동사는 지가 못 나가서 아까 여기 so do I 이래서 so do I so did I 이런 구문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라 제가 빨리빨리 생략하는 것뿐이에요. 원래 알고 있는 구문입니다. So am I, neither am I, so do I, 뭐 neither do I 이런 거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건. 자, 근데 she is sick. 그녀가 오늘 아프대. 그녀 진짜 그렇대. So she is. 그녀가 그렇대. 그럼 so is she.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여지까지 so am I, so do I, 뭐 so does she, 뭐 so does he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왜 갑자기 so is she 안 되고 so she is? 얘는 왜 도치 안 해요? 얘는 왜 도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것도 따로 예외적인 법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예외 때문에 우리는 뭐 머리가 복잡하죠. 자자자자. 나 배고파. 나도. 몇 명의 나가 존재하는 겁니까? 두 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나 배고파. 나도. I'm not hungry. Neither am I. 나 배 안 고파. 나도 안 고파. 두 명의 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그래. 내가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두 명의 나가 지금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녀가 아프대. 그녀 그렇대. 몇 명의 그녀가 존재합니까? 한 명의 그녀를 갖고 두 명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녀가 아프대. 그녀 그렇대. 그 그녀는 하나인 그인 거죠.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도치하지 않는다. 머리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따로 암기해야 될 게 많아. 그런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또 우리 애기들 이런다? 선생님, 아까 이거 아니에요?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주어가 대명사니까 여기 도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야, 얘 I는 대명사 아니니? 나 인칭 대명사인데요? 나 그냥 rose라고 해야죠. 근데 I도 사실은 다 인칭 대명사예요. 대명사인데도 도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랑 달라요.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부사일 땐 주어가 대명사면 부사가 문자로 나갔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so am I, so do I 구문 같은 경우는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면 도치하지 않는다예요. 얘는 같은 인칭 대명사인데 도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가 문자로 나갔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랑은 상관없는 구문이라고요. so am I 구문에서는 원래 다 도치해. 뭐 대명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도치해. 그런데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도치하지 않는다라는 구문이에요. 칠판 한번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5가지 정리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가면 도치한다. 두 번째,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한다. 세 번째, 부사가 문들어 나가면 도치한다. 근데 부사가 문들어 나갔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는 안 해. 네 번째,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only도 부사일 때 도치가 되는 거거든요. only가 문 뚫어 나왔을 때 도치된다. 다섯 번째, so am I, so do I 구문에선 도치된다. 근데 이 도치를 다섯 개를 다 펼치고 나면 참 이상한 양상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도치인데 시제 문제로 엮여서 등장하고, 분명히 도치인데 가정법으로 등장하고, 분명히 도치인데 수일치 문제처럼 등장하고, 그러니까 도치가 도치처럼 안 나오고 다른 문제처럼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설명드려요. 실제는 제가 결론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죠. 사실은 도치 문제는 말이다. 아까 말했던 부정 어구가 문들어 나가서, 뭐 무슨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돼서, 뭐 부사가 문들어 나가서 이렇게 보다 머리 아파져. 관계사랑 붙어서 주어 동사 도치되는 경우가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와. 미칠 것 같지. 예를 들까요? 이건 쓰지 마세요. 제가 문제 풀어주면서 할 거예요. 어차피 제가 세 통만 여러분들한테 칠판 쓰라게 할 거예요. 아무거나 예를 들자면 뭐 actors appear on the stage. 뭐 배우들이 스테이지 위에 나타났다. 뭐 이런 문장이라고 쳐. 앞엔 선행사가 뭐 있을 거야. 근데 이걸 관계대명사로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뭐 이렇게 겹치는 거 하나 없을 거고, 뭐 which, 뭐 actors, appear 대충만 보여주는 거예요. appear o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전치사 이렇게 뒤에 있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전치사 보낸다고 하죠. 전치사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의 일종이라고 하거든요. 전명구. 그러면 부사가 문들어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돼야 해요. 그러니까 또 appear, actors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뭔 소리가 되냐면 얘는 분명히 관계 부사 취급한다고 했죠.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그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하죠. 완전한 문장. 근데 완전한 문장인데 이거 완전한 문장 맞거든요. 도치만 된 거예요. 야, appear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로 수동태 안 된다 하면서 배웠던 거. 그런데 지금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인데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 뭐라고 보냐면 동사만 있네. 그러니까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네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보니까 이거 잘못 썼다. 그러면 분명히 관대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관대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관대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런 거에 체크를 하는 거죠. 관계사랑 고치 붙는 경우가 요즘 최근 수능 기출 문제에 많아요. 2015, 2014 이런 거 잘 분석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뒤에 기출문제 풀어줄 때 다시 설명할게 라고 한 게 그거예요. 뭐 내가 백날 이렇게만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면 또 틀릴걸. 막상 기출문제로 적용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앞에 전치사로 도치로 나갔으니까 부사가 문들어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해야 되잖아. 도치 잘 했는데 그러니까 맞는 정문인데 관계부사 쓴 거. 애기들 입장에서는 뒤에 걸 주어로 도치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왜 관부 썼지? 이상하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 문제에 오류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치를 우리가 지금 5가지 경우의 수로 뭐 부사가 문들어 나가서 도치된다. 뭐 so am I, so do I고 뭐 가정법에서 if 생략.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알고는 있으나 시험 문제에 보면 결국엔 부사가 문들어 나가서 도치된 정문인데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틀려갖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잠깐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어디로 가시냐면 교재 페이지를 넘기셔서 68페이지가부터가 본격적인 기출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어디에 있을까? 70페이지 어법 문제 6번 문제예요. 2013학년도 수능이라고 써져 있는 6번 문제도 전형적으로 3번이 which 써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죠. 뒤에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앞에는 지금 선행사 있는 것 같거든요. 선행사 있고 불완전 맞네? 딴 거 찾으시면 오류 난다고요.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 여러분들 8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8번 문제 보시면 was placed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마치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우리는 또 뭐 생각할 거냐면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앞에 지금 on which 관계부사랑 겹치면서 뭔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소일치 문제이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도치 문제는 그냥 표면적으로 배웠던 5가지가 무색하리만큼 분명히 도치인데 시제로, 도치인데 가정법으로, 도치인데 수일치로. 지금 이거 71페이지 8번 문제도 도치인데 수일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도치가 아니고 다른 문제의 양상으로 꼬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도치 문제가 3점짜리 배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 정리를 잘 들으라.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도치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느냐요? 라고 표면적으로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속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히 시제인데 도치 문제인, 분명히 수일치인데 도치 문제인, 이렇게 꼬여있는 문제들이 많기에 도치도 상당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사실은 우리 친구들의 완강률이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20%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뒤로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26강의 도치쯤을 못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러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됐어. 도치 생각보다 숨어있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나라도 맞춰. 이런 생각으로 좀 이 약물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 하면 여러분 필기 시간 드릴 겁니다. 66페이지에 넘기시면 오늘은 단문 연습도 없습니다. 66페이지 펼쳐놓으시고 5가지 도치 구문 먼저 필기하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Didn't matter to me, I could take it, or I could leave it, and never miss you. Came back around and I finally found what I wanted, and what I wanted was to be with you. I thought about it for some time. I made a circle. 자, 필기 다 하셨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치 구문은 표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뭐 부정어구가 문두에 나와서 부사가 문두로 등장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단순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주의 깊게 문제 활용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26강까지 왔으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어법에 해당하는 거 다 배운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뭐 빠져있는 소소한 몇 가지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제가 기출문제 다루면서 할 거라고 했으니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가지고 이제 슬슬 적용 연습하셔야 합니다. 말했죠. 배웠는데 왜 틀려? 아는 건데 왜 틀려? 학습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배울 학자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강의를 많이 들으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머릭 완강하면 평균 완강률 20%도 안 되는데 난 완강식이나 있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아니 생각해봐. 나는 가르치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널 이해시키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할까? 니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설명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눈높이를 다시 내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칠판 지워서 다시 설명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는 순간 아 이해됐다. 아 저런 거구나. 이제 이런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치 다 지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내가 설명한 겁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풀어준 겁니다. 뭔 소리를 하냐면 강의를 많이 듣는 건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배움이 많으면 사실은 왜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배울 학자의 습득자잖아요. 습득하는 적용 연습을 많이 해야죠. 왜 상위권 학생들은 항상 자기주도 학습 이러는데요. 강의를 1시간 들었다면 2시간은 네가 배운 걸 내용 정리하고 복습하고 적용하는 연습, 즉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시키는 연습을 해야 해.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되게 뿌듯해한다고. 안 듣는 것보다야 지식이 많아지겠지. 안 듣는 것보다야 지식이 당연히 쌓이겠지. 그럼 알면 뭐해? 내가 말했지 몰라서 틀리는 거나 알고 틀리는 거나 도찐 개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용 연습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불행하지만 그래머홀릭은 이 안에서 개념 설명이 많고 문제풀이 과정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 더더군다나 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안에서 내가 구문독해로 빨리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게 많아졌다면 네가 갖고 있는 문제집, 네가 갖고 있는 EBS 교재 이걸로 적용 연습 반드시 해야 해. 근데 답만 꼴라당 찾으려고 하지 마. 답은 틀려도 돼. 우리는 수능 그날만 맞으면 되니까 과정 중에 많이 생각해. 왜 물어보지? 왜 맞았지? 왜 틀렸지? 왜 투 다음에 밑줄이 있지?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인 거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아 그럼 전치사 투인가? 왜 동사에 밑줄이 있지? 얘가 시제일까? 텔까? 수일치일까? 시제 일치 불일치일까? 관계사에 밑줄이 있네? 이게 단순히 관계사일까? 시간 조건 부사절은 아닐까? 의문사는 아닐까? 많이 생각해야 해. 근데 그 과정이 1년이 끝나잖아요? 저는 어법 문제 풀 때 70초가 웬 말입니까? 문제 이렇게 딱 보면 뭐 물어보는지 다 보이는데요. 훅 답을 찾고 넘어가죠.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내가 무슨 슈퍼우먼이나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연습 과정과 얼마나 많은 기출문제를 풀었겠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 내 머릿속에 다 있겠죠. 그러니까 나처럼 똑같이 하라는 소리 못 하겠어. 왜냐하면 넌 영어만 공부하는 친구 아니고 국영수 사과탐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배운 걸로 뿌듯해만 하는 수험생은 되지 마세요. 강의는 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준 거고요. 제가 필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여러분들의 지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적용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64, 65페이지 펼쳐놓고요. 교재 내용만 한번 확인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1번 부정어구가 문 뒤에 오면 도치된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쫙 보시면 되고요. 2번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될 때 주어 동사 도치 일어난다. 지금 예문 써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3번 온니가 문두로 나갈 때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게 사실은 부사와 똑같은 이야기라 뒷페이지 5번 장소의 부사가 문두에 나갔으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표시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5번 밑에 탄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는 도치하지 않는다. 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셔야 해요. 됐죠? 그리고 4번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4번으로 오시면 so am I, neither am I, nor do I 뭐 이런 구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하나 표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65페이지 맨 상단에 올라가시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나 배고파. 두 명의 나가 각각 다른 나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나를 지칭하고 있지만 그녀가 아프대? 그녀 그렇대. 한 명의 그녀를 갖고 지칭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도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구문도 여러분들 형광펜 펜에 쳐놓으셔야죠. 이러면 이제 도치까지 5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끝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의 모든 설명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 27강 본격적으로 어법 적용 문제를 시작합니다. 어법 적용 문제 보시면 총 12문항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우리는 먼저 다음 시간 6문제를 풀 참입니다. 그러니까 예습 분량도 12개 다 하면 좋지만 괜찮아. 너 뭐 시간 없다며 단어 외우고 구문독해 해. 난 그냥 예습 6문제만. 이 6문제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태도 보이고 시제도 보이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예습해 오시면 우린 다음 시간 기출문제 적용 연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어법 적용 예습해 갖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